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금융기관의 감독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죠. 그래서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감독과 유착, 불법 인출 사태에 대한 이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전에 금융당국의 독점적인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정말 통찰력 있게 미리 제시했던 의원이 한 분 계셔서 오늘 연결해 봅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2008년 7월이니까 딱 3년쯤 됐습니다. 그죠? 네. 예. 금융당국의 어떤 감독을 독점적으로 한쪽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아마 한국은행 법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그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요. 그 한국은행에다가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거 하고요. 예. 제2금융권으로 자료 제출 그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그런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때가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맡으실 때 냈군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감독 기능 권한 강화가 미국, 영국, 독일에서 이루어졌었고요. 예. 그러한 그 이유가 감독 기능이라는 것이 한 곳에 쏠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곧 부패하게 된다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실증적인 어떤 이제 그 결과가 나와 있었던 상태고요. 예. 이 감독 기능이라는 것은 상호 견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호 견제를 위해서는 두 개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그 논리에서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법 3년 됐으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예. 법사위에서 이것이 법사위에 온 지 2010년 2월 달에 법사위에 왔는데요. 예. 지금 아직까지도 그냥 계류 상태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은 2008년 11월 이후에 공청회 간담회 8차례를 했고요. 예. 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9차례의 법안 소위를 거쳐가지고 법사위에 이제 통과돼서 온 법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진동수 금융위원장하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이 법이 시기적으로 서두를 법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고 또 한나라당의 그 그러니까 일부라기보다는 상당수 의원들이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3월 임시국회 때에 이미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진 그런 당시였는데요. 윤중현 기재부 장관이 아직도 하는 법을 개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반대 입장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한 발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 하는법을 이렇게 끊임없이 반대하는 것은 어떤 그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응법 개정에 반대해온 순수하지 못한 세력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마 한국은행에 단독으로 금융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아마 현행법에는 공동검사 제도로 같이 하라는 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자 그런 얘기였겠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데 이 공동검사 제도라는 것이요, 이제 사고가 터지면은 얼만큼 수사나 검사를 적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런 금융감독 기능의 적시성과 관련해서 이 공동검사라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은이 금감원의 공동검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이 첫째 한정이 돼 있고요. 예. 금융통화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는 절차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은 공동검사 체제지만 금감원이 이것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특히 제2금융권에 관한 어떤 자료 제출 수준은 한국은행은 거의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금융 위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꿔줘야 되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느 정도나 부실을 했는지에 대한 상태를 모르고 그저 돈을 꿔준다는 거는 아하. 이 국민들의 어떤 세금이나 국민의 돈을 아무한테나 눈먼 상태에서 돈을 꿔준다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반드시 자료 제출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 한은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전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어떤 한국은행에 대한 이제 자료 제출권이나 공동 검사권을 반대하는 쪽은 금융감독 기능을 이제 일원화해야 된다는 쪽인데요. 예. 이 금융감독 기능의 일원화는 이미 실패한 케이스로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영국을 모델로 해서 금융감독 기능의 일원화를 정책을 채택을 했는데요. 네. 이 영국이 이 금융감독청을 아예 중앙은행으로 흡수시켜 버렸습니다. 네. 2008년도 이제 이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이제 MB 정부 들어와서 이 금융감독위원회를 확대 개편을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까지 한꺼번에 관장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일어나시켰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이제 상하 관계가 된 것이죠. 예. 이것이 더 어떤 감독 기능의 부패와 부실을 초래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지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감원 개혁을 위한 민간 합동 TF 구성의 이 어떤 성공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번 금융감독 기능의 어떤 부패 문제의 핵심이 과연 정책 실패는 없었느냐, 예. 그리고 어떤 정치 권력과의 유착 관계는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정부가 금감원 개혁을 위해서 민간합동 TF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금융감독기구의 TF도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금융감독권을 뭔가 정부 조직이 계속 하나로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건 관료들의 본능이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으로 또 감독권이 가가지고 골치 아파지는 거를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건 이제 정치 권력하고 뭔가 엉켜서 하나의 커다란 세력이 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겠군요. 네, 이제 한국은행은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이 중앙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을 띠고 있죠. 다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이 금융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선진국에서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나름대로 윤중현 기재부 장관이 아직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데라고 아까 한 얘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한나라당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정부 관료들의 반발도 아직은 이렇게 있다면 이번 6월 국회에서도 이 통과가 좀 힘들겠습니다. 저는 이번 6월 국회에서 이것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 한국은행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서 법사위로 지금 넘어온 그런 법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일부 세력,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일부 세력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 한은법 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가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은법 개정과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보면 금융위원회의 기능이 이제 확대 개편되면서요. MB 정부 들어와서 금융지주회사법이 직권 상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직권 상정된 사례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졌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저는 모든 것이 다 왜 그 당시에 이 법이 직권 상정됐는지도 저는 반드시 조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조직 개편이 바로 금융을 갖다가 금감원이 통과하게 한 것인데 그 조직 개편의 틀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반발은 이제 보나마나 있겠군요. 근데 이번 사태는요, 이미 2008년도에 대전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날 당시에 이미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제가 이제 정책위 수석 부의장 했을 때인데요. 2008년 9월 2일 날 제가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 기사화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제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서 개별 저축은행에게 제공하던 연체율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네. 이 저축은행 관계자에 따르면은 금감원이 저축은행 중앙회 측에 자료 제공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아하, 예. 다시 말하면 이 당시부터 이미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은폐돼 왔다는 징조를 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금융감독 기능의 대수술이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금융감독을 개편하는 TF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만은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 교수들은 바빠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올 것이고 네. 다 어차피 또 관료들이 쥐고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불안한데 이걸 논의를 국회로 어떻게든 갖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정책 기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 개정도 좀 필요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민간합동 TF팀의 구성 멤버를 보면은 모피아 출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금감원 체제, 금융감독 체제를 만든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예. 또 과거에 금융사고가 났을 당시에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인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이것을 흔히들 왜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줬다고 예.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물들이 그 안에 그 TF팀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TF팀이 어떠한 건전한 그 결과를 도출할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다고 보여지죠. 예. 네. 대통령이 분노에 가까운 질책을 했다는데도 어째 밑에서 움직이는 게 영 아닌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질책을 하시는 거는 뭐 옳은 일이지만 과연 그런 질책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MB 정권 들어서 이 금융감독 체제 자체가 지금 정책 실패로 이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술도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일찌감치 3년 전에 통찰력 있게 내놓으셨는데 그때 이게 이루어졌더라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고군분투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